아마쿠니테크 제네식의 헬 앤드 헤븐 잘 될까요? easy. 그럼 RG는? 어렵지 않죠? 그럼 SMP는? 일본의 잡지사 하비제펜의 피규어 브랜드 아마쿠니가 센티넬과 합작해 개발한 아마쿠니 기신 제네식 가오가이가를 다시 코토부키아와 합작해 프라모델로 개발한 아마쿠니테크 제네식 가오가이가. 오늘의 주인공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탄생 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대체? 이렇게 헷갈렸었는데요. 결론은 하비제펜에서 기획, 개발하고 코토부키아에서 생산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탄생 배경 말고도 또 짠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짬내식의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센티넬과 만든 아마쿠니 기신 제네식 가오가이가 말씀드렸었죠. 그 제품이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 중국의 MW 모형이라는 곳에서 누가 봐도 이 제품과 똑같이 생긴 프라모델을 출시합니다. 그것도 10만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당연히 이런 상황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고 그 후 한 발 늦게 하비제펜에서 아마쿠니 기신을 정식으로 프라모델화한 아마쿠니 테크 이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요.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볼까요? 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아마쿠니 테크 개발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당연히 부득부득 이를 갈았겠지만 이미 세상에 나와버린 중국산 짬내식에 뒤지지 않으려면 갈던 이를 악물어야 했을 겁니다. 모든 걸 걸어서라도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합당한 가격에 내놓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져본 용자 프라 중 최고였습니다. 이번엔 작품 속 제네식 가오가이가 그 자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중에서 제네식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가오가이가 특유의 그 내레이션 하는 아저씨는 그 형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それは最強の破壊神。それは勇気の究極なる姿。ジェネシックガオガイガー。 화괴의 신이라. 만화영화 주인공에 붙을 별명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제네식 생긴 걸 보면 진짜 못되먹게 생기긴 했어요. 게다가 이 프라모델에서는 그런 디자인이 더 뾰족뾰족하게 리파인되면서 그 험악함이 극대화됐죠. 실제로 작중에서도 가오가이가를 오히려 악마에 비유하는 연출이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비유와 명칭에 대한 감성적, 논리적, 서사적 설명이 작중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뭐라고 설명은 해주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뭔가 멋있어. 주인공이 악마래. 와. 자, 이제 가지고 놀아봐야죠. 우리 막둥이 아마쿠니 제네식이 외롭지 말라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선배님들도 데리고 와봤습니다. 먼저 2년 전 출시됐던 RG 가오가이가. 비록 분명한 단점도 있는 제품이었지만 RG 등급의 변형도 가능하고 이 정도 디자인의 용자 프라모델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음은 직계 선배이자 이젠 거의 조상님이라 할 수 있는 SMP 제네식. 사실 이건 제 소장품은 아니고 제가 제네식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유튜버 소심한 취미님께서 감사하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출시된 지 5년이 넘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쉬운 점이 없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당시의 상황과 제품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생각하면 최소한 수작 이상의 평가는 받을 수 있는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른 가오가이가 세대를 모아놓고 보니까 한번 연출해보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오가이가 파이널 마지막 화에서 잠깐 나왔던 그 그림. 세 채의 가오가이거가 모두 모여서 수고했다, 욕봤다 뭐 이런 거 하는 그림이죠. 가오파이거가 없어서 완전한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연히도 제가 갖고 있는 가오가이거 세대의 크기가 딱 여기 어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마쿠니 제네식 단독으로 좀 더 꼼꼼히 만져보겠습니다. 이걸 만지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이 프라모델 굉장히 무겁습니다. 키가 머리카락 끝까지 23cm 정도로 프라모델 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고 애초에 거의 50장에 육박하는 런너가 들어있었던 만큼 프라모델의 조립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손에 들고 포징을 취할 때도 그 묵직함이 느껴지고요. 내가 뭔가 엄청난 녀석을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게에서 유독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날개인데요. SMP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게 이 날개의 볼륨과 존재감입니다.
제품입니다. 이 겹겹이 쌓아 올린 갑옷 같은 형태 그리고 매트한 질감이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배트슈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제 그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오리지널 피규어의 경우는 이 날개가 완전히 변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라모델은 이렇게 파츠 하나하나를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이 등짝과 아이 컨택 한번 하고 나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쫙 펼친 날개는 좌우로 무려 40cm가 넘고요. 이건 원작의 자카보다도 훨씬 넓게 표현이 된 건데 가뜩이나 디테일과 볼륨감이 가득했던 날개에 화려함까지 더해줍니다. 다음은 전투용 가제트 툴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에 장착하는 윌 나이프. 아마쿠니 테크에서 좀 신기했던 점은 윌 나이프를 조립할 때 클리어 파츠 안에 클리어 파츠를 하나 더 끼워 넣는 방식으로 조립한다는 건데요. 그 두께의 차이 덕분인지 빛을 잘 비춰보면 음영감과 깊이감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볼팅 드라이버 충전 소리 타타타타타 너무 좋지 않나요? 디바이딩 드라이버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 소리들 참 좋아합니다. 날개도 펼치고 양팔에 무장을 모두 장착하면 볼륨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용자 프라모델 중에 이 정도 위압감을 보여준 건 단연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 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뻔하죠? 헬 앤드 헤븐. 제네식으로 헬 앤드 헤븐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검정색 장갑이 덧대진 손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손을 바꿔주고 나면 안 그래도 사악했던 모습이 더 사악해져서 마치 영화 속 조폭이 싸우기 전에 검정 장갑을 끼는 듯한 그런 포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헬 앤드 헤븐 그 자세 잘 재현될까요? 가오가이거가 상품화 될 때면 그 자세가 연출이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위해 아마쿠니 테크는 어깨 관절 확장 기믹과 갈레온의 갈기를 밀어 넣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 주먹을 깍지 낀 손으로 바꿔주고 약간의 미세 조정을 해주면 뭐 가뿐하게 완성입니다. 그럼 다른 가오가이가들은 어떨까요? 먼저 RG의 경우는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모을 수 있도록 갈레온의 갈기가 몸 안쪽으로 살짝 접힙니다. 어깨 관절의 확장 없이도 예쁘게 모양이 가능한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SMP, 솔직히 저는 SMP는 외형만 보고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SMP 특유의 그 복잡한 어깨 관절 구조를 활용해서 어깨가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딱지손을 낄 때 SMP가 제일 쉬웠습니다. 휴, 드디어 3단 헬 앤드 헤븐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쿠니가 크긴 크죠? 그 볼륨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 세 제품은 모두 가오가이가를 모형화한 프라모델이지만 참 많이 달랐습니다. 프로포션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완전한 변형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에 따라 갈레온의 얼굴을 어떻게 조형할지, 관절 구조는 또 어떻게 만들지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그 차이를 만지면서 느껴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직도 그 손맛이 생생히 기억나는, 그리고 엄청난 떡대를 자랑하면서도 구석구석 세밀한 디테일이 가득 차있는 아마쿠니 테크 제네식 가오가이거, 오늘까지는 이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90년대 끝자락 한 로봇이 있었습니다. 그 로봇은 특유의 박력으로 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용자왕 가오가이가, 한국판 사자왕 가오가이거.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뭘까요? 바로 제 유튜브의 첫 영상이었습니다. 네, 첫 영상도 가오가이거였죠. 저 영상을 올리고서도 벌써 1년하고 7개월이 흘렀는데요. 거의 20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영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뿌듯하고, 이 모자라고 재미없는 영상을 가끔이라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